떡같은 쿠션감을 가지고 있는 조던 1 하이보다 안녕하세요, 아이레벨 CJ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나이키 AJ-KO 스톤블루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잠깐 쉬기 시작했을 무렵에 시카고 컬러 레드와 화이트 블랙이 들어간 그 컬러가 나왔었고, 제가 돌아온 시점쯤에 스톤블루 컬러가 발매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서울 조던 매장에 이 녀석이 발매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장에 갔었는데 조금 늦게 갔는지 제 사이즈를 구입을 하지 못하고 255 사이즈를 구입을 했어요. 그때 생각으로는 255 사이즈라도 구입을 하고 그 녀석을 정리해서 그 금액으로 275 사이즈를 사자 해서 일단 구입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이 녀석이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정가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 사이즈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며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제 사이즈를 구입하려고 봤더니 제가 판매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거의 정가 수준의 금액으로 시세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세 차이까지 저한테 선물해진 그런 모델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왠지 더 정이 가고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쓸데없는 구입기는 그 정도고, 리뷰를 하기 전에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GQ 채널에서 이 녀석을 상세히 히스토리 부분까지 리뷰를 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히스토리 부분은 그 채널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히스토리 부분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GQ 채널에서 이 AJ-KO 모델의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다 쳐도 GQ 채널의 리뷰는 그 정보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채널인데, 생각보다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보다는 당연히 많으시지만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채널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박스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박스의 컬러가 카메라로 보실 때도 주황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주황색 나이키 박스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쯤? 중고등학교 때? 그때쯤 많이 보였던 박스 컬러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박스의 컬러도 그렇고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디테일한 디자인까지도 오리지널 AJ-KO 모델의 패키징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니까 박스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패키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황색을 바탕으로 하얀색으로 나이키 수시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하얀색 줄 위에 AJ-KO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AJ-KO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당연히 AJ는 에어 조던의 약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KO가 과연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GQ 채널에서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KO 그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넉오프라고 하신 것 같은데, 기존의 가죽 조던 1보다 가격이 낮은 버전을 의미하는 KO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이 처음 발매됐던 85년도 6년도에는 AJ-KO 모델이 한국에서 생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코리아의 KO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코리아의 KO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품명은 AJ-KO 1으로 되어 있고요. 모델명은 DO5047-401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A 9.5cm로는 27.5cm로 구입을 했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는 굉장히 평범한 종이를 이용한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박스를 열면 굉장히 싸구려 속지가 한 장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조던 1의 실루엣과 디자인을 비슷하게 가져온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소재 면에 있어서는 가죽으로 된 에어조던 1의 저가형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캔버스로 변경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퍼의 느낌은 에어조던 1 하이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힐컵 부분에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인 조던 1 하이하고는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가죽으로 된 에어조던 1 하이와 차별되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걸 수도 있고요. 이 녀석의 정가가 16만 9천 원이었던 것 같고, 조던 1 하이가 19만 9천 원?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뭐 이 녀석이 가죽으로 된 조던 1 하이보다 3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신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가죽은 가죽대로 또 캔버스는 캔버스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캔버스 천의 이런 부드러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이 또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하고 하얀색 스페어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검은색 끈이 체결돼서 오고요. 체결돼서 온다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셔트리는 굉장히 싸구려 속지로 되어 있네요. 이런 느낌도 뭐 가죽으로 된 조던 1 하이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신발의 옆면 천천히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바로 토박스로 가볼게요. 토박스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조던 1의 실루엣을 거의 비슷하게 구현한 것 같긴 하지만 토박스의 사이드월이 조금 높게 윗부분까지 많이 침범해서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 살짝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직물이어서 그런지 박음질이 들어간 부분에는 직물을 한 장 더 덧대서 내구성을 향상시키려고 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토박스 윗부분도 역시 직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얇은 직물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뭐 직물이다 보니까 조금 허물거리는 느낌이 있고, 많이 신으시는 척 테일러보다 살짝 두꺼운 그런 두께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검은색 평범한 칼국수끈이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혀의 끝부분에는 파란색 직물 위에 하얀색으로 나이키 수우시가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살짝 뚱뚱한 느낌의 나이키와 수우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혀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밝은 베이지 컬러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일반적인 조던 1의 혀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얇은 그런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혀의 안쪽을 보시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적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보이네요. 혀의 안쪽은 바깥쪽하고는 조금 다른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힐컵 부분까지 파란색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조던 1 하이의 디자인을 거의 똑같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진 조던 1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는 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하얀색 파트하고 파란색 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왠지 느낌이 하얀색 파트가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질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호시는 이렇게 검은색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캔버스 천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보니까 오염이 됐을 때 쉽게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캔버스 천이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집에서 빨아 제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발목 부분이나 수우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인조 가죽을 이용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져봤을 때 질감이. 그렇기 때문에 뭐 물빨래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다음에 물빨래를 하게 되면 그때 상태 한번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신발끈이 들어가는 구멍, 스틸 소재를 이용해서 구멍을 만들어 놔가지고 신발끈을 묶고 풀기가 가죽에 구멍을 낸 에어조던 1 하이보다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죠. 신발을 묶고 푸는 거는 편하지만 체결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거 신고 격렬하게 운동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발목 부분 경계선에는 하얀색 실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네요. 그리고 발목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가죽이 분리가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안쪽에 다시 검은색 가죽으로 발목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발목 부분은 뭐 눈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빵빵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의 신발이긴 하지만 발목 부분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파란색 가죽 위에는 AJKO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윙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힐컵 부분은 다른 부분의 어퍼와는 다르게 조금 단단하게 뒤꿈치를 잡아줄 수 있도록 안쪽에 보강제를 처리를 해놨고, 전체적인 높이를 봤을 때 하이 모델보다는 미드 모델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물을 이용해서 풀탭을 마련해 놓은 것도 보이고요. 신발의 안쪽은 로고가 없는 부분을 빼면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피를 보시면 발목 주변부는 검은색 직물로 되어 있어서 오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쪽에 프린팅된 레터링이 있는데 9와 2분의 1은 사이즈인 것 같고, 그 옆에 숫자가 있잖아요. 210-207XC, 이게 그 GQ 채널에서 말씀하시기를 팩토리 넘버 뭐 그런 거 의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깨알같이 오지 모델의 느낌을 살려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안쪽에는 사이즈 탭이 붙어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이렇게 수건 같은 느낌의 직물로 처리를 해놨네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오염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나이키 수시가 파란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뭐 별다른 패턴이나 디자인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런 뭐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께를 보시면은 앞꿈치 부분도 그렇고 뒤꿈치 부분도 상당히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AJKO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조던 모델들과는 다르게 미드솔 안쪽에 에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인솔이 쿠션의 역할을 거의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인솔을 넣어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뭐 두께감도 있고 탄력도 어느 정도 느껴져서 인솔 자체는 뭐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옅은 핑크색 같은 종이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실이 널브러져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미드솔을 딱 옆에서 봤을 때 쉽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조던의 미드솔 아웃솔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조던하고 가격대가 차이가 났던 모델이고 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려고 했는지 이 녀석이 처음 발매됐을 당시에 조던 1 하이의 미드솔과 아웃솔을 사용하지 않고 반달이라는 모델의 미드솔과 아웃솔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 반달의 미드솔, 아웃솔 패턴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던 1 하이의 뭐 미드솔 아웃솔 패턴도 그렇고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리 에어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쿠션감에 있어서는 개떡같은 기능성을 보여주는 미드솔 아웃솔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운 느낌은 전혀 없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반달의 미드솔 아웃솔 그냥 뭐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바닥 쪽에 이렇게 원형을 테마로 한 패턴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접지력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가운데는 나이키 수시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네요. AJKO 스톤블루 컬러의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인 소재감에 있어서 캔버스 천이라는 게 조던 1 하이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죽과 캔버스 천 둘 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캔버스 천이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취약하긴 하겠죠. 하지만 뭐 캔버스 천이니까 물빨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캔버스 천의 장점으로는 뭐 오래 신다 보면 처음에 이런 빳빳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내 발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으면 신을수록 내 발과 더 밀착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AJKO 저도 이번에 처음 신어보는 모델이라 사이즈감이나 착화감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985년도에 발매된 에어조던 1 하이 그 녀석의 보급형으로 발매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AJKO 모델을 신고 있고요. 저는 지금 스톤블루 컬러 파란색 컬러를 신고 있긴 하지만 이 녀석 이전에 발매된 시카고 컬러 두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디자인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두 가지 컬러 중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녀석의 시세는 뭐 정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시카고 컬러도 뭐 정가에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조던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역시 뭐 이 녀석도 신고 보니까 괜찮다 이쁘다라는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 있고 이 녀석의 어퍼가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죽으로 된 조던 1 하이에 비해서 사이즈감과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녀석의 어퍼가 캔버스라는 부분이 이런 또 장점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단순히 캔버스 천이라서 조금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착화감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을 딱 신자마자 이 편안함은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네,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가죽으로 된 조던 1에 비해서 쉐입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발 볼도 살짝 타이트한 편이고 길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다만 이 녀석의 그 어퍼 소재가 캔버스 천이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조던 1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느낌은 거의 가죽으로 된 조던 1 하이를 2년 동안 미친듯이 매일 신고 난 후에 느껴지는 그 착화감 그것과 비슷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던 1 하이에 비해서 여유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쉐입은 아니지만 소재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던 1의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신으시면 거의 비슷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역시 뭐 조던 1 하이도 그렇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발볼이 조금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만 해서 신으시면 괜찮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살짝 이렇게 걸었을 때 이 녀석도 뭐 거의 하이탑 모델에 가까운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뒤꿈치가 덜그덕거리는 느낌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발목 부분도 상당히 두툼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일체감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새 신발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 발과 밀착이 되는 부분이 덜할 수도 있지만 캔버스의 특성상 많이 신다 보면 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조금 더 내 발에 더 밀착되는 그런 일체감,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도 뭐 충분히 편안하면서 제 발과 잘 밀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쿠션의 느낌은 제가 뭐 디자인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은 조던 시리즈하고는 다르게 미드솔 안쪽에 에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어보면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거의 느껴지진 않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인솔이 살짝 두께감 있는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떡 같은 쿠션감을 가지고 있는 조던 1 하이보다 그래도 살짝 두툼한 인솔이 들어간 이 녀석이 조금 더 나은 쿠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뒤꿈치 부분이나 뭐 앞꿈치 부분 아무리 하중을 실어봐도 인솔이 보여주는 그 쿠션감 이외에는 다른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근데 뭐 쿠션감이 뭐 거의 없다, 딱딱한 느낌이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이 불편한 신발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캔버스 천이 주는 그런 편안한 느낌이 이 녀석의 전체적인 착화감, 그 느낌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죽으로 된 조던 1 하이를 편안하게 신기 위해선 어느 정도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시간 필요 없이 신자마자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어렸을 때 아디다스의 니자 하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녀석이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신었어요. 막 여기저기 빵꾸나고 해질 정도로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캔버스 어퍼의 편안함을 오랜만에 느껴서 좋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조던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멀리서 옆에서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의 안쪽, 가죽으로 된 조던 1 하이 지겨워 죽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컨버스의 척 테일러는 많이 신어봤지만 조던은 아직 안 신어봤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신발을 신어보니까 캔버스 천 취약점, 오염 부분 아니면 내구성, 그 부분을 뛰어넘을 만한 편안한 착화감을 신자마자 느끼게 해줘서 저는 뭐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편한 조던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에 있어서는 에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조던 1 하이보다 살짝 두툼한 인솔이 개떡같은 조던 1 하이보다 더 나은 쿠션의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AJKO 스톤블루 컬러, 무게는 496g 나오네요. 496g이면 거의 500g인데 저는 사실 이 수치를 보고 놀랐어요. 신발을 신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가벼운 신발처럼 느껴졌는데 실제 무게는 그렇게 가벼운 신발은 아니었네요. 그만큼 편한 착화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란 얘기니까 일상생활 하시면서 신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은 색다른 조던 AJKO라는 모델을 보여드려 봤는데, 가죽으로 된 조던 1에 비해서 이 캔버스 천으로 어퍼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단점이나 뭐 어색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한번 신어보시면 그런 걱정을 뛰어넘을 만한 편안한 느낌을 캔버스 천의 조던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정가 수준에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이니까 또 신나게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매력적인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KO.